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에 있는 화병을 보면서 한번 그려보고 싶어져서요. 그림 연습 좀 하면서 말하도록 할게요. 아니, 그림 연습하지 말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그림 잘 그리고 싶잖아요. 뭐든 원하는 게 있으면 막 간단하게 쓱쓱 그려내고 싶죠. 그래서 그림 연습하고 싶으니까 아이패드도 사고 뭐 갤럭시 탭도 사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난 종이에 연필로 그리는 게 좋아.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림 연습을 하는 여러분 자신이 기특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1년, 2년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림이 안 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왠지 그림이 잘 안 늘어요. 인스타 보면 남들은 정말 쉽게 잘만 그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실력은 별로 느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뭔가 좀 허무하고 그림 연습이 정말 의미 없게만 느껴지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요? 분명히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식도 찾아보고 하라는 대로 이것저것 다 시도해 봤는데도 그림이 안 느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비유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뭔가 공부는 열심히 잘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성적이 잘 안 느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어쩌면 좀 그거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부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무언의 압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공부가 재밌을까요? 뭔가 자기는 재밌는 척 하지만 사실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아니면 나는 공부하기가 싫은데 부모님이 하라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막 다 열심히 하면서 하라고 하고 그러면 뭔가 하고 싶었던 것도 좀 하기 싫어지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좀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내가 알아서 혼자 잘 하고 있었는데 누가 옆에서 열심히 하라고 막 책찍질을 하면은 이상하게 그때부터 할 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특히 좀 뭐랄까요, 창의적인 그런 사람들일수록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창의적인 사람들은 뭔가 좀 방골 같은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기존의 틀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뭔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게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디자인의 역사나 미술의 역사 그런 것만 봐도 늘 기존의 것을 좀 깨부수고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가는 게 그런 미술의 원래 체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하지 않아야 스스로 재미를 잘 찾아가게 돼 있어요. 새로운 걸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재미를 느끼려면 내가 잘한다라는 걸 자기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 뭐 남들한테 칭찬을 받는다든지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 그린다든지 뭔가 그런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경험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혼자만의 만족감? 어떤 근저감 같은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그림 그릴 때 친구들이 야, 너 진짜 잘 그린다 그렇게 해주면 우쭈쭈 하면서 기분도 좀 좋아지고 내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왠지 그런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림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계속 그리다 보면 물론 내가 더 그림 실력이 느는 면도 있겠지만 내 눈도 떠지고 또 내 주변에 더
더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세상은 참 넓잖아요. 그림을 전혀 못 그리던 그런 친구들이 보기엔 내가 좀 잘 그리는 거였는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점점 갈수록 주변에서 듣던 칭찬들도 뜸해지게 되고, 그러면 조금씩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림을 뭔가 안 그리게 되고 결국 그림이 재미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공부에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잘 안 오를 때,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공부를 되게 영리하게 뭔가 요령 있게 핵심을 잘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성실하게만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이 생각보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나이 먹을수록 점점 알게 되거든요. 그림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만 그린다고 그림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웹툰의 어떤 장면들만 내가 계속 따라서 그린다거나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만 계속해서 그린다고 해서 그림 실력이 팍팍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에 기가 막힌 그런 거장의 그림들을 따라 그린다 라고 하면 그림이 늘까요? 사실 그것도 아닐 거예요. 사실 너무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결국 뭐냐면은 단순히 기존의 그림들을 복사하는 것만으로는 실력이 늘지 않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방법들을 이해해야만 내가 따라 그리는 게 의미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식물의 잎사귀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색으로 보이는지를 이해하면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잎사귀들은 가운데 이렇게 잎맥이 있잖아요. 잎사귀 중심에. 그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뭔가 V자를 그리면서 살짝 각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문 밖에서 오는 빛을 등지고 있는 면도 있고, 또 그대로 그 빛을 반사하는 면도 있죠. 또 어떤 면들은 뒷면인데도 빛을 직각으로 받으면서 오히려 밝아지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만약 빛 공부를 했다면 이 잎사귀의 색만으로도 지금 창밖에는 태양이 없다라는 걸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식물을 지금 러프하게 그리고 있는데 잎사귀를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그리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느냐 아니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결국에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을 무조건 열심히 똑같이 그리기만 해서는 실력이 잘 늘지 않고요. 대상을 천천히 관찰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내가 왜 그런 색이 되는지, 왜 그런 형태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빨리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 연습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똑똑하고 영리하게 연습을 제대로 해야 공부가 되지, 어떤 그런 요령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그림 연습만 해서는 정말 생각보다 시간만 자꾸 허비하게 될 확률이 너무 높아서예요. 사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그림 연습할 때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대상의 디테일을 자세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복사하면서 그리려고 하게 되거든요. 어떤 작은 부분을 자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전체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그 대상의 구석구석의 밸류를 비교하면서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럴 때 정말 좋은 방법이 바로 스퀸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스퀸팅이라는 것은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대상을 보는 건데, 이렇게 눈을 찡그리게 되면 아주 작은 그런 디테일들이 잘 안 보이게 되고요. 뭔가 약간 블러가 먹은 것처럼 뿌얘지면서 전체적인 밝음과 어두움의 어떤 흐름이 되게 잘 느껴지게 되거든요. 화가들이나 그림으로 좀 방구 좀 낀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이 스퀸팅을 항상 늘 기본 탑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림 연습을 사실 응원해요. 다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영리하게 요령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림 그리는 선배 그 선배였습니다. 안녕.